술도가를 매물로 내놓았다고요? 광숙은 전화를 받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숨이 가빠졌고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광숙은 쇼크와 과호흡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모습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광숙 씨, 괜찮습니까? 지금 병원입니다. 동석이 그녀의 손을 잡고 애타게 불렀고 광숙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광숙은 형제들도 모르게 술도가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감당하기 힘든 충격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광숙이 쓰러지게 된 자세한 이유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형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천수영 뭐라고 말 좀 해봐. 나만 이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거야? 그 말은 오흥수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술도가의 거실 한가운데 형제들은 각자 다른 감정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의 연애가 드러난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채 날카로운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오범수는 요즘 연락이 되지 않는 세리 걱정에 연신 휴대폰을 확인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오강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수는 손에 들린 술도가의 장부를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도가 대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한동석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형제들은 동석을 향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천수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고 범수는 담담히 의자 하나를 더 내어주었습니다. 오흥수는 여전히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좋아했고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장수 형님과의 기억을 지워버린 게 아니라 그 기억을 가슴에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점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서운함은 단순한 질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이 떠난 지 1년도 안 된 지금 형수님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범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누나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형을 다시 보내는 기분입니다. 동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것도 변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광숙 씨를 빼앗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광숙 씨도 남은 삶은 광숙 씨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형제들 사이에 짙은 정적이 흐르던 그 순간 술도가 마당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나타난 여인은 다름 아닌 오천수의 아내 강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 제 권리도 있다는 거 잊으신 거 아니죠? 오천수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진짜 왜 그래? 이혼 이야기도 다 끝난 이야기잖아. 난 너랑 절대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소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우리 이혼 판결문 안 받았잖아. 법적으로 아직 우린 부부예요. 공동재산이라면 저도 처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 행사하러 왔습니다. 범수가 뛰쳐나와 막아서려 했지만 강소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마광숙 씨 때문이에요. 그 여자는 이제 이 집 며느리도 아닌데 대표 행세하고 당신들이 다 끌려다니는 게 보기 싫었어요. 한편 술도가 일로 정신없던 광숙에게 미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광숙 씨,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강소연 씨가 술도가를 매물로 내놓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신가 해서요. 네? 술도가를 매물로 내놓았다고요? 광숙은 전화를 받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마광숙 대표님 성함으로 술도가 매물 접수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현장 사진 촬영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런 걸. 광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다른 한마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천수 씨 부인이십니다. 공동명의자 동의는 구두로 받았고요. 그 순간 그녀는 그대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최근 들은 또렷한 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이 집 며느리도 아닌데 대표 행세하고 당신들이 다 끌려다니는 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 말은 광숙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오천수의 아내 강소연이 형제들에게 퍼부었다는 그 말. 자신은 정말 이 집안의 짐이 된 것일까? 대표직도 책임도 다 내려놓는 것이 맞는 걸까?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찻잔을 집어들었지만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고 있었습니다. 곧 의식을 잃었고 그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광숙 씨 괜찮습니까? 지금 병원입니다. 동석이 그녀의 손을 잡고 애타게 불렀지만 광숙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광숙은 형제들도 모르게 술도가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광숙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동석은 의료진에게 그녀의 상태를 물으며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광숙은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고통, 회한,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숙 씨, 독수리 술도가에서 나옵시다. 광숙 씨가 더 이상 그 집에서 상처받을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광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도련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저는 그 집에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동석 씨. 며칠 후 술도가엔 다시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직원들이 들어섰고 강소연은 계약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오흥수는 그들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님이 병원에 누워 계신데 지금 그딴 게 중요합니까? 하지만 소연은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랑 상의 안 하면 독수리 술도가 이 집 자체가 없어져요. 저도 여기서 제목 챙기러 온 거예요. 도련님도 처신 잘하세요. 그날 밤 동석은 다시 조용히 술도가를 찾아왔습니다. 들고 온 것은 법적 진술서와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강소연이 주장하는 지분권 주장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료를 곧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광숙 씨, 이걸로 강소연 씨의 주장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써야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겠습니까? 광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잎이 지고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일 만에 혼자 되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장광주를 완성하고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고 싶어요.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도련님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문식, 과거 술도가 장부 정리를 맡았던 직원이었습니다. 대표님, 예전 계약서 하나 이상해서요. 보관 실수로 저희 쪽에 남아 있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광숙은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천수와 강소연 사이 이혼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이 제시한 가짜 문건이 포함돼 있었고 그중 일부는 위조 서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복사했고 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저도 싸워야겠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날 밤 술도가의 회의실에 마광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이 집을 지키기 위한 제 마지막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배신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진실입니다.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서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선 인물은 뜻밖에도 장미애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할 말이 있는 듯 표정이 단호해 보였어요. 모두에게 할 말이 있어요. 장미애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끊고 광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손 놓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날 밤 술도가를 둘러싼 모든 비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광숙은 강소연의 위조 의혹은 진실로 밝혀질까요? 그리고 장미애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 그날 밤 터진 또 하나의 진실과 함께 찾아옵니다.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드라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